민주당 조국식당 합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자본시장에서 인원짓 하는 애들을 마귀라고 부른다. 무자본 M&A에서 회사 털어먹을 애들. 정치판 마귀 1호 멍청 마귀 마귀 2호는 꾸기 마귀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 말이 좀 심해. 네, 좀 심합니다. 근데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자,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M&A가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두 당이 이제 이른바 뭐 인수합병해서 이렇게 간다는 건데 사실 인수합병을 해서 이 회사들을 더 키우고 뭔가 이제 업종을 다양화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 조국혁신당과 조국당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합쳐져서 선거에 유리할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짠물이 더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당이 저렇게 가도 되나라고 생각.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정청래 대표하고 조국 대표의 이익에는 가장 맞는 거예요. 주주들, 맞습니다. 즉 당원들한테는 이게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선거를 앞두고 당이 더 과격해지고 강성으로 가게 될수록 표는 잃어먹기 마련인 겁니다. 근데 선거를 앞두고 이 사람들은 지금 사실은 이른바 지방선거 공천을 누구가 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싸우면서 정청래 대표는 조국하고 지금 손을 잡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원래 무자본 M&A 하고 이렇게 갈 때 네. 막이라고 하는 기업 사냥꾼들이 서로 뒤에서 밀약을 해요. 너하고 뭘 어떻게 주면은 너한테는 뭐를 주고 뭐 서로 어떻게 주고받기로 해요. 그러면서 들어와서 이제 뭐 감자를 하고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배력을 올리고 뻘감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주가 좀 올렸다가 거기서 빼먹고 결국은 주가 폭락하고 경영권 분쟁 계속 일어나고 지금 이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이 합당이 된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근데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저 정청래 측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지방의 공천권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힘은 오히려 정청래 쪽으로 실리고 있거든요. 이 역시 업보입니다. 업보와 카르마예요. 지난번 22대 총선 때 그때 민주당이 정말 비명 행사 공천을 했어요. 너무 심했죠. 너무 그때 심했죠. 공천 때 그 날린 사람들 보면은 박광원, 윤영찬, 박용진, 홍영표, 전희철, 그리고 뭐 제가 가장 그 민주당 의원 중에서 존경했던 참 이 양반들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때 다 날렸어요. 뭐 이용우 의원, 오영환 의원, 홍정민 의원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다 날렸어요. 왜? 친명이 아니라는 거. 그때 민주당의 의원들은 그걸 보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언젠간 다음번엔 내 차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오히려 누구한테 붙는 게 정청래 쪽에 붙는 게 안정적이다고 생각하는 안정적이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봤잖아. 야, 저 정도 되는데도 그냥 저렇게 썰어내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그때 당시에 그 비명 학살 공천을 했다라는 것을 누구한테 책임을 미루고 뭐 예를 들면 이한주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미루고 그 날리면서 야 이제는 내가 정말 탕평하겠다라고 가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당 뺏깁니다. 그리고 결국 둘이 밀약을 했던 그 문서까지 나왔잖아요. 나왔죠. 문서까지 나왔어요. 정말 본인들은 그냥 검토 문서라고 해요. 실무적인. 다 그지. 그렇게 나오면 그게 다 검토 문서라고 하는 거지 뭐. 근데 그걸 검토를 했다는 거잖아. 본인은 검토 안 했대요.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는 뭐 그 당내 뭐 당원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뒤로는 내가 못 줄 테니까 네가 뭘 봐. 마귀들이 하는 짓거리거든. 그거를 지금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별 그런 반향이 없어요. 그런 밀양 문건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별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 왜냐? 지방의회 공천은 제가 봤었을 땐 완전히 정청래 쪽으로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약간 분위기는 지금 전준철 변호사 사태로 인해서 약간 좀
약간 좀 정청래 쪽으로 갔던 무게추가 살짝 다시 중간 쪽으로 오는 느낌이 있는데 그 부분은 큰 대세의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그 전주철 변호사 사건은 네. 그 대통령 측이 얼마나 밀리고 있으면 이런 것까지 문제를 삼느냐라고 짜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짜치게. 짜친 걸로. 아니 이거는 전주철 그 변호사는 검사 시절 때 이른바 정말 그 저 이성윤 라인. 때 그때 이렇게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전주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로펌에서는 형사 분야에 있었을 때는 최고 에이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LAFC의 손흥민 같은 거야. 네. 그럼 뭐 어느 경기든지 집어 넣을 수밖에 없어요. 다 넣어야죠, 다 넣어야죠. 넣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따끈따끈한 신상인데. 김성태가 돈을 얼마나 많이 줬겠어. 그러면 거기 있다고 그럴 거냐? 아니 왜 저기 우리 경기에는 왜 손흥민 안 뛰어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얘 대기 명단에 넣어줄게요.라고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뭐 마치 뭐 이게 뭐 대통령을 뭐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아니. 특검은 뭐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되는 것이지 뭐 진짜로 대통령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그럼 대통령에 불리하다고 해서 특검을 넣으면 안 돼? 그러면 대통령한테 가장 유리한 사람을 그 특검에 추천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럼 김남국 하면 되겠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특검이라는 것 자체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나서 아니 종합특검 하는데 왜 대통령한테 조금 더 불리할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안 돼.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땐 피해망상이에요. 피해망상인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대북 송금 사건 자기는 관련 없다며. 관련 없어. 아무 관련 없는데 왜 이렇게 발끈해? 그래서 이런 속담이 나오는 거예요. 도둑놈이 재발견인다고. 아니 그건 개인적 의견이십니다. 아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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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담도 개인적으로 쓰신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이런 걸로 바꿀까요? 네, 속담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발끈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또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본인 사저부터 판라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은 없으시고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본인 명의 집을 팔려고 내놨다고 합니다. 이분 착한 분이시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어제 X에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이게 등록 임대 다주택 일반 다주택 있잖아요. 이건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의 공급 효과가 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옛날에 이거 전월세 많이 해주려고 그래서 하려고 이거 다 등록시킨 거 아니었습니까? 양도세 중과 해주고. 그러니까 늘 민주당은 잘하는 거 하나는 있어요. 정말 집값 올리는 건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정말 그 능력에 있어서만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국민과의 대화라는 거에서 그게 2019년 11월 19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25절 25패라는 정말 승률이 아니라 패율로 따지고 보면은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세우셨는데 그때 그 기시감이 오는 거죠. 결국은 이때 당시도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적폐라고 했어요.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 적폐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 대통령은 부동산 마귀래요. 똑같아.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무슨 뭐 범죄자 취급을 하는데 봤더니 민주당이 더 많더만. 더 많아요. 네? 그리고 난 그 중에서 진짜 난 세상에 민주당은 효부 정당 같아. 못 팔겠다는 이유가 시아버지 유언 때문에 못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효부 정당이 있으니 민주당이 잘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 집값도 올라가는 거고. 근데 문재인 자기 당에서도 안 지키는데 이게 지켜지겠냐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전 대통령 어제 유튜브 채널 평산 책방에서 얘기했어요. 임기 중에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실패했다고 인정해야죠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제 와서 아니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죽었네. 뭐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요즘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좀 제가 보기에 참 그분은 진짜 조국 선생하고 참 많이 닮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뭐 찾느라고 수고했다, 뭐 생각이 바뀌었다, 뭐 이런 수준인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2019년도에 뭐 우리 정부는 자신 있습니다 했고 2020년도에 뭐라 했냐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결코 졌네. 아니 이거 이재명 대통령도 코스피 5천만큼이나 부동산 정책, 부동산 잡기가 쉽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두 달 안에 환율도 1,400원대로 내려온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정치를 하다 보면 어떤가 하나는 예상치 못하게 잘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자기가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잘해서 한 거 생각하는데 대부분 잘못된 것은 다 전 정권 탓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뭐 했냐면 결국 마지막에 집값이 안 되니까 뭘 했냐면 박근혜 때 집값 올렸다라고, 박근혜 때문에 집값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건 다 자기 탓이고 자기 덕이고 잘못된 건 전 정권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글쎄 그 5천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M1, M2가 지금 엄청나게 풀려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디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도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 잘못이라고 크게 보기는 어려운 거지만 주가가 올라간 것도 대통령 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결국은 지금 대통령이 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경제에서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곪고 곪은 거고, 사실은 물량이 그동안 너무 늘어난 게 없어요. 부동산에서는 물량 앞에 장사는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됐고, 근데 이제 대통령이 지금 하시는 방식들이 민주당식 방식으로 가서는 부동산 절대 못 잡아요. 문재인 정부 때 해봤잖아요. 25번 해봤잖아. 25전 25패를 하고 났는데 지금 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또 하겠대. 세금 올리겠다 그러고 다주택자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집을 안 팔고 그냥 사표 쓰고 나가기를 그렇죠.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책은 없어요.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번 해보세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동산 값을 안정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라고 나서는 부분들은 매우 좋아요. 근데 방식이라는 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 예전에 해봐서 결국 다 실패했던 방식을 또 들고 와서, 그리고 주가 올린 것만큼 나는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기 시작하시면 결국은 실패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건,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그 이기심과 그 시장의 질서 그 자체를 무시하고 그거를 공격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장시간 사자후를 토해주셨는데, 자,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예. 명절 지내시고 뵙도록 해피뉴이어.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이렇게 좀 진지한 말씀하셔서 제가 좀 까불락까불락 걸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저희는 뭐 금요일날 뵙기로 했으니까 금요일날 뵈서 제가 까불락까불락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